사법부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예산의 전체 액수를 알기 어려우니 국가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여쭈어 볼게요. 1, 5%, 2, 3%, 3, 1%, 4, 0.3%. 정답은 4번 0.3% 정도입니다. 법률신문의 기사를 좀 요약해 드릴게요. 올해 즉 2024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은 656.6조 원 정도인데 사법부 예산은 2.2조 원 정도입니다. 국가 총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된 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사법부 예산은 2010년 초부터 미미하게 증가해 오다 2022년 처음으로 줄어들었어요. 당시 국가 예산이 2021년 558조 원에서 이듬해 607조 원으로 8.9% 증가하고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5% 이상 오른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상황이었지요. 공교롭게도 이 기간 재판 적체 현상은 더 심화되었다고 해요. 전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산과 뗄 수 없는 법관 증언도 10년째 답보 상태고요. 2022년 사법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75억 원 감액되었어요. 전국 1심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2년 6개월을 초과해 심리 중인 장기미제 사건은 2016년에서 2018년 2,000 내지 3,000건 수준에서 2020년 4,851건, 2021년 6,295건, 2022년 7,7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1%였던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2년 처음 2%에 진입했어요. 전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조인 지출구조 합리화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것이라며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법원의 필요에 따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거쳤다라고 설명했어요. 또 세종시 전산정보센터 설립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종료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도 해요. 하지만 행정부, 헌법재판소 등 다른 부처, 기관 예산과 비교해보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2022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530억 원이었다 해요. 행정부 예산은 554조 원에서 604조 원으로 오히려 50조 원, 즉 9.0% 증가했고 입법부 예산은 7,050억 원에서 7,040억 원으로 10억 원, 즉 0.1%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해요.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도 사법부의 예산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사법부 예산은 2023년 2조 887억 원, 2024년 2조 1738억 원인 반면 법무부는 2023년 4조 2311억 원, 2024년 4조 3640억 원에 달했어요. 한국 사법부 예산 비중은 해외 사법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각국 법제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미국 사법부 예산은 375억 달러, 즉 약 50조 3천억 원으로 미국 전체 국가 예산의 0.5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미국은 재판연구원 등 법관 보조 인력의 확충,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한 서면 심리 판결 제도, 온라인 ADR,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등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제도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요. 유럽의 경우 전체 국가 예산 중 사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지난해 프랑스 사법부 예산은 115억 6,340만 유로, 약 16조 8천억 원으로 무려 2.31% 규모라고 해요. 스웨덴은 전체 국가 예산 중 사법부 예산 비중이 6%에 육박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해 예산은 680억 크로나, 약 8조 6천억 원이었어요. 사법부의 예산 소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로 법원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어요. 법관 한 명이 증가하면 직원과 법정, 사무실, 시설이 늘어야 하고 사건도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오래 설명드렸는데 빨리 예산이 많이 늘어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네요.